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신문에 나온 종합뉴스 여러분들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관심 뉴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포 여러분들께서 택시 많이 이용하시죠? 이 한국에서 택시 운전사에 의한 사고 요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택시를 잡았다가도 이 얼굴을 보고 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싶으면은 택시를 그냥 보내고 이 다른 택시를 또 잡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 가운데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지난해만 해도 한 10만 7,371명. 전체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 기사에 의한 사고가 지난해까지도 보니까요 한 51%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동북아 정세 관련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동포분들,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분들 특별히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이죠.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밀착을 하고 나오니까요, 이 중국이 이 심통을 부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뉴스를 보니까요, 이 단독으로 이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다 내보내라, 다 나가라, 이런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밀착한 이 북한의 이 돈줄을 잰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중국의 최근 이 북한 당국에 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 이게 사실상 이 치유 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지난 6월 말경 제가 한 8박 9일로 이 중국 문화탐방을 갔었는데 당시에 또 연변에 갔었습니다. 연변에 가니까 호텔 식당이라든가 연길에 이 큰 식당에 가 보면은 이 북한 여성 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때 이 대했던 이 북한 공무원 좀 생각이 나서 이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북한 근로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변에서 일을 하는 이 북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소식 한번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브리핑으로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족 등에게 경기도가 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화재 관련 이 경찰 조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시간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갖고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은 외부 광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광고 내용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관절 척추병원, 세운병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손목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끈하거나 또 손발이 통통하거나 목이 뻣뻣하다 싶으면은 1577-7015 세운병원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죠. 특히 저희 유튜브 방송을 왔다고 하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진찰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옆에 이렇게 또 광고 화면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브리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울신문 7월 8일 일자, 택시기사 절반은 65세 이상이다. 이 자격 유지검사 합격률이 99%에 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내용을 보면은 고령 기사의 사고가 이 41%, 51%로 이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반응이 늦어도 이 시력이 괜찮으면은 다 합격이다. 그래서 승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개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 서울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지난해 10만 7,371명, 네,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고령 운전자가 모는 개인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021년 5,047건, 2022년 5,894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6,388건, 네, 이렇게 해마다 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이 택시 교통사고에서 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도 2021년에 41.3%, 2022년 47.6%에서 지난해에는 50.7%로 절반을 넘었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참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 택시 운전 이게 상당히 큰 인기를 끈 이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이렇게 택시 운전 기사 이렇게 좀 은퇴하고 이 고령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운전사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 고령 운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어쨌든 뭐 이런 기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이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돼서 좀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경기도가 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부상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해자 8명이죠. 전원에 대한 긴급 생계 안정비를 지급을 했다. 그리고 이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이 긴급 생계 안정비를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 가족관계 등 제출 서류에 이상 유무 등을 확인을 하고 곧바로 이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는 화성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긴급 생계 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는 지난 4일부터 예비비로 긴급 생계 안정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이 긴급 생계 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 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 김동연 지사 지난 3일 이 경기도청 이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의 신분으로 경기도가 1:1 매칭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생계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 지급 배경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생계 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게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서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 도비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회사의 책임 여부를 좀 따져서 회사로부터 다시 그걸 환수받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경기도는요, 이 긴급 생계 안정비 지급 외에 이주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경기일보 기사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 아리셀 참사 전에도 이 4차례의 불이 일어났다. 네, 이 경찰서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걸 봤을 때 또 인재라는 것인데요. 한번 이 경찰 발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일 이 경기 남부 경찰청은 정례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아리셀 공장에서 2001년도에 2번, 2022년도에 1번, 그리고 이번 화재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1번, 그래서 총 4번의 화재가 이렇게 발생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리튬 배터리 자체가 이 고출력이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추고 있는지, 갖췄다면은 공정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아리셀은 이번 화재 전 화재가 4차례나 발생했기에 이전부터 누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아리셀 공장 이 화재가 난 곳이죠. 이 내부 폐쇄 회로를 보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 현장에는 43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 잠정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31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거를 봤을 때 12명만 이렇게 무사히 탈출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겁니다. 중국, 북한 노동자 다 나가라. 러시아와 이 밀착한 북한에 대해서 이 돈줄을 잰다라는 그런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단독 보도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치유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간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이 북한의 이제 외화벌이의 이 핵심 내용이 되죠. 그리고 김정은 체제 유지에 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 한번 1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중국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이 북한 노동자 다 귀국하라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과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위원장 중국 입장에서는 이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뉴스의 이 분석입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 이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시 노동자로 해외 보내지 않고 뭐 유학생이라든가 이 관광 비자 등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 편법으로 이렇게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을 해왔다.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북한에 대해서 석탄, 정제유, 이 밀수도 이제는 단속에 나섰다라고 이 소식통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이 보고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7월 9일 뉴스 브리핑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사회심 대표 변장